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상품은 퍼피 강아지 핸드폰 고리 인형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자, 제 손에 올려진 거 보이세요?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굉장히 곡선 부분도 많고 뾰족뾰족한 부분도 많아서 만들기가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작은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자, 저랑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정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도안, 원단, 실바늘, 끈, 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도안이 들어있죠? 이 종이 도안을 먼저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원단은 반을 접는데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도안을 올려놓고 이 도안을 따라서 이 둘레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도안을 그리실 때는 지워지는 기와성펜이나 수성펜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면 저는 지금 연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내가 바느질을 이 위치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너무 진한 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마세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런 기와성 펜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펜이에요. 여기를 진하게 조금 표시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와성 펜을 다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연하게 표시를 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도안을 이렇게 표시를 하실 때 여기에 보면 리본 위치, 창구멍 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같이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리본, 창구멍. 요 위치에 맞춰서 나중에 바느질 하실 때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원단을 먼저 재단을 할 건데 원단을 재단을 하실 때는 시침핀이 있으면 시침핀으로 조금 그 원단이 지금 두 겹이잖아요. 두 겹이니까 고정을 해주시면 더 하시기가 좋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도안을 그렸죠? 도안 그린 선에서 1cm 정도가 시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접을 남겨놓고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나는 잘 못하겠어. 그러면 먼저 원단에다가 재단할 선을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끝이 바느질 선 표시한 부분이면 이 선에서 1cm 바깥쪽.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는 이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할 거야 라고 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발 부분은 지금 요 간격이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재단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재단선을 제가 그려놨죠. 재단선을 따라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단은 일단 다 됐고요. 요 작은 참장식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먼저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자, 저희가 상품 안에 바늘을 두 개를 넣어 드리거든요. 바늘 두께가 틀려요. 두 개 중에서 편한 걸로 쓰시면은 될 것 같고요. 바늘이 조금 더 굵은 게 바늘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더 나은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두 겹으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원단 끝을 이렇게 맞물리게 같이 잡고 매듭을 지어 주시면 두 겹이 되거든요. 이 두 장 원단에 겉면, 중앙에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먼저 이 장식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에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장식을 달아주는 게 사실은 더 예쁘기는 한데 매듭을 숨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장식을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리본을 달아볼까요? 도안에 보면 리본 위치가 있었죠. 여기 도안에
리본 위치가 있었고요. 저희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리본을 5cm 정도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접은 다음에 여기 지금 겉면에 리본 위치가 있었죠. 자, 아까 표시한 리본 위치가 아까 뒤쪽에서 표시한 리본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리본 위치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리본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네요. 꼭 이 위치가 되지는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더 예뻐요. 자, 요만큼. 요 선이 지금 그린 선이 바느질을 해줄 선이에요. 요 선이 바느질을 해줄 선이기 때문에 이 바느질을 해줄 선, 요 선보다 안쪽으로 장식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 거리를 걸어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고요. 요 부분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나오는 간격이 한 5mm에서 7mm 그 정도가 적당하세요.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셔서 원단이 지금 설명서에는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느질 선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바느질 선보다 자, 이렇게 잡아 보시면 바느질이 여기서 요만큼 될 거다. 그러면 요만큼 지금 이게 한 5mm에서 7m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바느질 되면 얘가 이렇게 뒤집혀서 여기로 핸드폰 고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도록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원단에 지금 시접 아까 요 선에서 안쪽에 그린 선에서 바깥쪽 재단선까지가 시접이에요. 그 시접 부분에 리본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리본을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재단한 원단 2장을 다시 이렇게 맞대어 놓고요. 둘레를 바느질 할 건데 이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창구멍이에요. 아까 제가 표시를 했죠. 아니면은 이렇게 도안을 그대로 올려놓고 창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창구멍은 솜이 들어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지금 바느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창구멍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바느질은 이쪽에서 시작하든 이쪽에서 시작하든 상관없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전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강아지는 곡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늘땀이 커지면 솜을 넣었을 때 실이 벌어져서 보일 수 있어요. 바느질은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박음질은 한 땀 앞으로 가서 앞으로 바늘을 뺀 다음에 다시 뒤로 들어갈 때는 앞에서 바느질한 땀 위치로 들어가서 앞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박음질이죠. 실은 살짝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원단이 바느질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밀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그 시접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두 원단을 뭐 같이 잡고 바느질을 하시지만 계속 이 위치가 꼭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바느질한 거 보시면 약간씩 울죠, 원단이. 근데 이게 실을 당겨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솜을 넣으면요,
그 느슨한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살짝 오는 게 훨씬 더 단단하게 바느질이 돼요. 그러니까 원단이 꼭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리본이 있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서 왔는데요. 리본이 있는 부분은 리본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바느질 하시면 돼요. 리본 부분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더 해주실 거는 없고요. 여기 똑같이 바느질을 하시는데 바늘땀이 너무 커지면 이 리본이 작기 때문에 리본의 바늘이 한 번도 통과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리본 부분에 바늘땀만 조금 간격을 줄여서 리본이 바늘이 통과를 해야지 나중에 여기가 리본이 요 통과하는 실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바늘땀을 너무 크게 해서 리본을 건너뛰시면 안 돼요.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리본 있는 부분을 바느질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3땀 정도 하면서 리본을 걸쳐지게 바느질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창구멍까지 바느질을 하시고 시작과 끝부분은 한 2번 정도 같은 위치를 바느질 해주시면 더 솜을 넣을 때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부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 시접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시접 부분이 지금 아까 1cm로 잘랐는데 보시면 바느질 하시면서 약간씩 원단이 밀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접을 다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여기가 너무 밀려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바느질 선에서 이제 5mm 정도 간격이 되도록 시접을 잘라주세요. 리본도 같이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단만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하실 때 편하신 대로 같이 저는 지금은 같이 잘랐거든요. 그러면 리본이 이렇게 바느질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게 바느질 선이고요. 5mm 정도 자르면 요렇게 원단이 잘려요. 그러면 가위집은 요렇게 가위집을 한번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위집만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모서리로 한번, 이쪽 모서리로 한번 이렇게 가위집을 주시는데 주의할 거는 바느질한 실이 잘리면 안 되겠죠. 실이 잘리면은 터져버리니까 그거를 주의를 하시면서 원단을 여기 요렇게 한번 Y자 형태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를 한번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에 실이 잘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여기가 실이 풀려버리면 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공간은 가위집만 살짝만 주시면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 가위집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얘는 곡선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지 않는 핸드폰 고리예요. 그래서 이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살짝씩 주시면 이렇게 원단 끝을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mm 시접에서 원단 끝을 이런 식으로 잘라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원단을 잘라주시면 솜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서리 부분 특히 이렇게 바느질 선하고 시접 부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실이 잘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면서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너무 내가 이게 실이 꼭 자를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에 다리 부분만 가운데를 한번 살짝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곡선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보이시죠? 살짝살짝 들어갔죠? 원단 끝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나 바느질한 실을 자를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 정말 곡선이 심한 부분 있죠? 여기 정말 곡선이 심한 여기에 살짝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살짝 한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양쪽에 살짝만 아주 작은 Y자가 된다고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는데요. 창구멍이 작죠? 작으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자, 이렇게 원단을 잘 뒤집어 주세요. 부분은 연필 같은 조금 뾰족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솜을 넣어 주겠습니다. 오늘 솜가위고요. 솜가위를 쓰실 때는 이렇게 솜을 잡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안쪽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손으로 이용해서 안쪽 끝부터 솜을 넣으실 때 지금 뾰족한 귀, 얼굴 요런 부분, 다리 이쪽 부분부터 꾹꾹 솜을 밀어서 먼저 이 부분을 채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솜을 예쁘게 넣을 수 있거든요. 밀어 넣으실 때는 약간 요런 젓가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완성했을 때 모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넣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구멍을 바느질 하실 때는 지금 원단이 지금 접혀져 있죠. 이 접혀져 있는 부분으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일단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실 위치랑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원단이 바느질이 돼서 원단이 맞물려졌을 때 맞물려지는 요 부분을 한 땀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실이 여기 나왔죠? 그럼 요 부분만 만나는 지점 원단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요쯤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한 땀 다시 아래쪽 원단을 한 땀 다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위에 쪽 원단을 한 땀. 자, 이렇게 바느질하는 방법이 공그르기예요. 자, 지금 반 정도 했는데 실을 한번 당겨 볼게요. 실을 이렇게 쫙 당기시면 원단이 붙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공그르기고 자,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실은 안쪽에서 바느질 할 때 창구멍 시작하는 부분에 실이 솜을 넣으면서 약간 풀린 거예요. 이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한 번 더 약간 더 겹쳐지도록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감출 수 있어요. 자, 실을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공구르기고요. 만약에 이 실을 당겼는데 여기가 바늘땀이 너무 커서 중간중간 솜이 보이거나 뭐 이러실 경우에는 공구르기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약간 면적을 바느질하는 선보다 약간 아주 약간 미세하게 넓히시면 그 튀어나와 있거나 실이 보이는 부분도 감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듭을 지어 볼까요? 매듭은 자, 겉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졌죠? 매듭을 이제 숨겨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가장 가까운 두 원단 사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데나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바늘을 아무 데나 빼시고 여기 실을 쫙 당겨 주시면 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보이세요? 매듭이 안 보이죠? 이제.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양쪽에 눈을 여기 하나,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지금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매듭을 숨겨주셔야 되는데 매듭을 어떻게 숨기냐면 아까 보면 여기 목 부분 있죠? 목 부분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목 부분에서 시작해서 원단과 원단 사이로 이렇게 눈 위치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눈 위치를 빼서 실을 자 일단 매듭은 매듭 찍고 난 다음에 실을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이 두 개 사이로 이렇게 눈을 위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두 원단 사이로 지금 제가 쏙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듭을 찍고 실을 짧게 잘라주시면 여기 조금 남아있어도 나중에 리본으로 감춰줄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어요. 자, 바늘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구슬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자, 이렇게 통과. 자, 이렇게 됐죠? 구슬 간격만큼 살짝 띄워서 바늘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자, 반대쪽 바늘을 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요. 눈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약간 완전 원단 밀착되도록 쏙 들어가는 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고 쪽 눈을 달아줄게요. 자, 반대쪽 눈을 달아서 지금 약간 간격을 띄워서 다시 목, 아까 얘기했던 목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실을 뺄 때, 자, 실을 이렇게 당기시면 눈이 이렇게 밀착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걸 살짝 누르시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구슬이 통과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 다 눈이 쏙 들어간 형태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목 부분에서 매듭을 짓는 이유는 매듭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리본을 감아줄 거잖아요. 리본을 감아주는 요 위치에 숨기셔도 돼요. 자, 리본으로 목을 이렇게 감싸줄 건데요. 이렇게 감싸주게 될 건데 그러면 요 위치 여기 요쯤 위치를 대략 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매듭을 들어가서 눈을 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와서 매듭을 지어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매듭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매듭을 원단과 원단 여기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밀어 넣어서 아무 방향이나 해서 쫙 당겨주시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리본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에 리본을 감아서 리본을 만들어주세요. 리본을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여기 이 부분에다 붙이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끝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리본이 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본을 가운데를 한 반 땀 떠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듭은 목 부분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리본 부분으로 숨겨 주셔도 돼요. 자, 매듭 끝을 깔끔하게 자르시고요. 여기 매듭의 바로 아래쪽에서 위로 리본에 꼬임이 있는 부분을 한 땀 통과시켜 주면 매듭이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작게 한 땀 뜬 다음에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이거를 잡아 당겨도 이 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 여기
요게 매듭이 있죠? 요거를 같은 위치, 매듭이 있는 바로 그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다른 바늘을 뺀 다음에 마찬가지 실을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 원단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원단에 완전 밀착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고리를 여기를 벌려서 아까 만들어뒀던 리본 고리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